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법 알자 제13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회차 강의의 주제는 단체교섭 대상사항과 요구 수준이라는 주제입니다. 우선 이 단체교섭 대상사항, 즉 단체교섭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는 이 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1페이지를 보시면 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을 우리 법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헌법 33조 1항에 보면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상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단체교섭의 대상도 바로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동조합법 1조에서는 목적으로 밝히기를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노동조합법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노동조합법 2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의에 관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체 교섭의 대상은 바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그리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또 노동조합법 47조에 보시면은 당사자가 직접 단체 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라는 표현을 볼 수 있죠. 또 48조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 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 교섭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단체 교섭의 대상으로서 단체 교섭의 절차와 방식, 노사협의 같은 것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이 좁은 의미에서의 근로조건,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사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된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우리 법원 판례에서는 그게 편의 제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들까지도 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그 미국의 그 어떤 노사관계를 참고해가지고 이 단체 교섭 대상 사항은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 법에서는 단체 교섭의 대상 사항에 대한 3분법이라고 해서 의무적 교섭 사항, 또 임의적 교섭 사항, 그리고 금지 사항, 이런 것이 이제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식의 사고방식이고, 그러한 3분법도 미국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의 판례에서 그러한 방식을 이제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그런 미국의 어떤 판례를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노동조합법을 해석해 보면 단체 교섭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노동조합법은 단체 교섭이 되는 상황과 안 되는 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체 교섭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여러 규정들을 살펴보면 근로조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지위와 관련해서 사용자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그 점을 지적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102페이지로 가시죠. 교재 10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다섯째 줄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 교섭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셋째 줄로 내려가면 근로자의 노동 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의 단체적, 즉 집단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 근로조건을 유지 향상하는 것, 그 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노조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교섭 대상 사항인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 교섭 대상인 단체 교섭 상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는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적 해석에서, 대법원 판례를 종합한 법적 해석에서 단체 교섭 대상 사항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대상이 되는 것이
로서의 조건은 첫째,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 네. 두 번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무조건 요구를 하고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도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교섭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게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들, 노동조합에서 어떤 근로조건의 지위 향상이나 또 노동자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법을 제정해달라 이렇게 교섭을 요구한다면 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건 사용자의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교섭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이거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의 끝부분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듭니다. 징계예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근로조건, 노동조합 활동,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 이 말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제6회차 강의 때 노조 전임자를 표현할 때 노조 전임자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제공하는 편의 제공의 한 형태다 하는 이런 대법원 판례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이 바로 단체 교섭 대상 사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노조 활동과 관련되어서 근무 시간 중에 노조 활동을 허용할 것인가? 만약 허용한다면 근무 시간 중에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또 노조 전임자를 인정할 것인가? 노조 사무실을 제공할 것인가? 또 노조 조합비를 일괄 징수, 체크오프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단체 교섭의 대상 사항이 된다는 것, 이런 점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노동조합법상 해석에 있어서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 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이나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해주고 보장해주는 그런 사항들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단체 교섭의 대상 사항이 처음부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 이러면 이건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불법 사항, 위법적인 사항들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이런 그 단체 교섭 사항은 그것은 교섭 대상이 아니니까 사용자는 처음부터 그 문제는 교섭할 수가 없다라고 의사 표현을 하더라도 부당한 단체 교섭 거부가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이 교섭 사항이 아닌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 경영 의사 결정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 10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견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넷째 줄의 첫 번째,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 즉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같은 거, 이런 것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위 견해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에도 정리하거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 이것은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대법원 판례들이 확립되어 있고 이것이 현재까지도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법상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우선 불법 사항,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교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영 의사 결정 사항, 이것은 반드시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결단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조가 관여하는 그러한 단체 교섭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영 의사 결정 사항으로 대표적인 게 구조조정 실시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노동조합법상의 해석, 또 대법원 판례의 해석으로는 미국식의 3분법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교섭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딱 구별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교섭을 원활하게 해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3분법을 어느 교수가 주장을 하고 노동부도 그걸 인용을 한 바가 있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막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용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 대법원 판례에서 한번 그 임의적 교섭상이라는 용어를 쓴 적은 있습니다만 뭐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런 용어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미국식 3분법의 그 교섭 대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교섭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잘 구별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노동조합의 유지 보호에 관한 사항들이 해당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교섭 대상이 안 되는 사항은 뭐라고요? 네, 불법 사항, 사용자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경영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교섭 대상이 처음부터 아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체 교섭의 요구 조건은, 요구 수준은 어떻습니까? 너무 무리하게 수준을 높여서 요구하니까 사용자가 도저히 들어둘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요구를 하면 아예 교섭을 안 해도 될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교섭 요구 수준을 높게 한다는 건 하나의 교섭 전략이죠. 네, 그래서 그런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하더라도 결국 교섭 과정에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교섭의 묘미니까 그것 가지고 요구 수준이 높다고 해가지고 교섭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도저히 이거는 들어주기 어려운 형편인데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런다고 해서 교섭을 거부하지 마시고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것을 깎아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다른 대안을 내놓든지 이게 바로 이제 협상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3회차 강의에서 보셨듯이 이 교섭 대상의 그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다음에 요구 수준과 관련된 문제에서의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단체 교섭을 진행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제12회차 강의에서 다루었던 단체 교섭의 주체, 단체 교섭 권한과 관련된 문제들은 판례부 그 1번부터 19번에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3회차 강의에서 배우셨던 이 단체 교섭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판례부 내용들은 판례부 20번부터 26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법원 판례의 포인트들을 잘 판단하시고 잘 익숙하게 습득하셔서 실무에서 활용하시거나 또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회차 강의를 마치고 다음 14회차 강의 때 즉 단체 교섭의 기본 원칙이라는 주제로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